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2학번 서브파트 제너럴 유서연입니다.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고요.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자면 머신러닝의 목적은 우선 기계에게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기계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수험생에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 수험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이 가운데 있는 문제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하는 문제들이 머신러닝의 관점에서는 학습 데이터셋, 트레이닝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기반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풀이 방법을 학습하는 것처럼 기계 또한 트레이닝셋을 통해서 데이터에 적합하게 모델을 생성하고 수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집만 잘 푸는 학생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이 문제집에 답만 외우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오늘 있었던 수능 같은 시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한 수능의 시험 문제들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테스트셋, 시험 데이터셋이 됩니다. 모델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기 전에 모델이 학습 데이터셋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셋을 통한 훈련 과정 중에 시험 데이터셋을 절대 기계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중 문제지에 있는 문제가 수능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수험생의 진정한 실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오차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시험 데이터셋은 이미 모델을 학습되었기 때문에 모델을 제대로 평가하는 척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머신러닝에서는 학습 데이터셋과 시험 데이터셋을 철저히 분리해줘야 하는 걸 미리 알고 저는 이제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일반화하는 모델이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래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모델의 성능과 예측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인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알아보기 위해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단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린 모델, 즉 여기 보이는 점선을 보시면 전체 변수의 범위 안에서 데이터 모양을 꽤 그럴듯하게 분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학습 데이터에 대해 100%의 적합도를 보이지는 않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에 있는 모델은 변수가 0인 쪽의 데이터 몇 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분산하는 듯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외에 나머지 데이터는 회귀 그래프에서 떨어져 있고 그래프에서 변수가 큰 부분인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데이터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회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와 생성된 모델의 오차를 그려보면 정말 0에 가까울 정도로 회귀 그래프가 모든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운데 그래프보다 훈련 데이터를 정말 완벽하게 잘 만족하는 가장 오른쪽의 그래프를 만드는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이 아닌지 저희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서 이 빨간 점을 보며 모델과의 오차가 얼마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된 시험 데이터인 빨간 점을 보면 학습 데이터셋의 경향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생성된 각 모델과의 오차는 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부터 보면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저희는 그 빨간색 선을 보면 알 수 있죠. 훈련 데이터셋을 제대로 회귀하지 못했으니까 그와 비슷한 시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에도 꽤 큰 오차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운데 모델을 보면 가운데 모델의 경우 오차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를 100%에 가깝게 근사한 오른쪽 모델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의 오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점, 시험 데이터와는 꽤 큰 오차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가장 오른쪽 그래프보다는 가운데 그럴듯하게 근사한 그래프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저희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현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위 이미지에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셋에 지나치게 최적화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셋에서는 모델 성능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작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왼쪽 그래프와 같이 과소적합, 언더피팅이란 머신러닝 모델이 충분히 복잡하지 않아서 최대한 최적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학습 데이터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분산과 편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발생했는지 일단 탐지를 해야 하는데 그 탐지하는 방법 중에는 분산과 편향 기반 탐지가 있습니다. 먼저 분산과 편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분산은 데이터셋 내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족도로 훈련 데이터의 변동에 대한 모델의 민감도에 대한 오류이고 편향은 데이터가 이 탁의 빨간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 학습 알고리즘의 지나치게 단순한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분산과 편향의 둥근 관역, 저 그림을 먼저 봐주시면 관역마다 빨간색 원이 타겟이고 파란색 점은 각각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4개의 관역은 분산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 그리고 편향의 크기에 따라 위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우측 상단의 관역을 봐주시면 데이터가 타겟 빨간 점 근처에 잘 모여서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왼쪽에 빨간색 박스 안을 봐주시면 좌측 2개의 관역은 데이터가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분산이 큰 그룹으로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언더피팅이 발생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녹색 박스 안에 있는 관역을 보시면 일단 분산은 잘 되어 있어서 분산은 작지만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이 빨간 점 타겟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편향이 크다는 점에서 오버피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과소적합 모델은 높은 편향과 낮은 분산을 갖고 있고 과대적합 모델은 낮은 편향과 높은 분산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편향 분산 트레이드오프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모델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늘리면 분산이 늘어나고 복잡한 모델에서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하면 편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편향과 분산은 한쪽을 줄이면 다른 한쪽이 증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를 편향 분산 트레이드오프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편향이 큰 모델과 분산이 큰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컴의 면도날의 개념을 빌릴 수 있는데 오컴의 면도날의 원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가정해서는 안 된다.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주장들이 있다면 그중 가장 가정이 적은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모델 중 복잡함, 고려하는 특성이 많은 모델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편향의 비율이 더 높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더피팅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모델이 너무 단순한 경우인데요. 모델이 너무 단순하면 데이터의 복잡성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입력 특성이 대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모델이 학습하는 특성들이 목표 변수인 타겟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된 트레이닝 셋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마지막으로는 피처가 스케일링 되지 않은 경우인데 피처가 스케일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델에 사용되는 인풋 피처들이 서로 다른 범위나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특성이 범위가 0에서 1이고 다른 특성이 범위가 0에서 1000일 때 두 번째 특성이 모델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특성들 간에 일정한 스케일이 있어야 모델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더피팅에 대한 해결책은 일단 모델이 너무 단순할 수 있으니까 복잡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정교화 기법들인 드롭아웃, L1 정교화, L2 정교화 등을 적게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서 특성수를 늘리는 것인데, 이것은 더 많은 입력 특성을 추가해서 모델이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학습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넷폭 수를 늘려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한 번 통과하는 단위를 늘려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학습하도록 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대적합의 원인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높은 증산과 낮은 편향이 있는데,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 훈련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경우 모델이 데이터의 다양성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정교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 너무 많이 제약을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로 가면 적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팅의 해결책을 보면, 훈련 데이터를 늘려서 더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이 더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는 건 중간층의 수나 유닛 수를 조정해서 더 간단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 단계 중 조기 중단이 있는데, 훈련을 모니터링 하다가 검증 손실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때 훈련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과대적합이 시작될 때 모델의 훈련을 미리 중단하여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교화로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정교화 기법을 여기다 써놨는데, L1 정교화와 L2 정교화입니다. L1 정교화는 모델의 손실 함수의 가중치의 절대값에 비례하는 항을 추가해서 이로 인해 일부 가중치는 0이 되어 피처 셀렉션에 효과를 내며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2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손실 함수에 가중치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을 추가해서 가중치를 작게 유지하며 모든 가중치를 골고루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롭아웃을 신경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드롭아웃은 훈련 중에 무작위로 일부 뉴런을 비활성화시켜 모델이 특정 뉴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대적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의 정의와 그 원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